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, 산책처럼 사주입니다. 이번 시간은요 제가 지장간을 자주 언급하는 이유입니다.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긴 한데요. 최근 들어서 이제 구독자분들도 더 많이 늘어나시고 하시다 보니까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 사람이 왜 자꾸 지장간 속에 있는 얘기를 하지?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세요.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영상을 만드는 게 좋겠다 싶어서 업로드하게 되었습니다. 우선 이 지장간이 어떤 건지 모르시는 분들 계실 거세요. 이 지장간이라는 거는요. 자, 이거 제 명식입니다. 제 명식. 제 명식이고요. 이 지장간이라는 거는요. 우리가 요 위에 있는 데는 여기는 천간이라고 하죠. 천간이라고 하고요. 요 아래는 지지라고 합니다.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요 밑에 있는 얘를 지장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. 즉 지지 속에 암장되어 있는 천간이다.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이제 명리 공부할 때 보면요, 이 지장간을 그렇게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. 근데 제가 뭐 지장간이 더 중요한 이유를 진짜 농담 아니고 한 100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나라에도 법이 있잖아요. 한 나라에도 법이 있고요. 그 법 중에서 최상위 법이 헌법이라 그러죠. 마찬가지로요. 이 학문이라는 것도 아주 기본적인 것을 위배하고서는 그 학문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. 자, 그런데 우리가 이 명리라는 걸 공부하다 보면요. 천간이 있고 지지가 있다는 거를 알 수가 있죠. 천간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갑, 을, 병, 정, 무, 기, 경, 신, 임, 계 이렇게 10가지가 있습니다. 십천간이 있고요. 그리고 지지 같은 경우는 또 여러분들 알고 계시다시피 임묘진, 사음이, 신유술, 해자축 해가지고 12개가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우리가 보면요. 요 천간은 하늘이에요. 하늘. 즉 순수한 기운이라는 거죠. 그리고 이 천간에 있는 이 글자들은요. 요 글자 자체로 어떤 그 고유한 특성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지지도 물론 임묘진, 사음이, 신유술, 해자축이 글자 자체로 고유한 특성은 가지고 있지만 어떤 중의적인 특성들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. 뭐 예시를 들자면요. 이런 거예요. 진토다. 그러면은 얘는 이제 봄토라고 우리가 하죠. 봄토인데 삼합적으로 봤을 때에는 신자진 해가지고 오히려 수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자, 이것만 보더라도 이 지지는 그거 자체로 순수한 기운은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. 즉 천간은 대단히 순수한 기운이고 간목이면 간목인 거예요. 을목이면 을목이고요. 그런데 지지는 순수한 기운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운이 뒤엉켜 있다. 자, 그렇다면은 왜 여러 가지 기운이 뒤엉켜 있느냐는 거죠. 그 이유는 천간에 있는 이 하늘에 있는 이 10가지 순수한 기운들이 서로 뒤엉키면서 각자 땅속으로 들어오게 됐다라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12지지 중에 임목 같은 경우는요. 그 지장간 안에 무, 병, 갑이 있다라는 거죠. 즉 껍질은 임목이라는 껍질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 해부를 해서 보면요. 이렇게 세 가지 기운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. 이해되셨죠? 그런데 우리가 이 지장간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. 그거는 사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국가에 법이 있다라 그러면 헌법을 위배하는 거예요.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거죠. 그리고 제가 아까 뭐 100가지도 넘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. 정말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. 우리가 격국이라 그러죠. 격국.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어떤 명식의 격을 따질 때 제일 먼저 보는 데가 어딘가 하면요. 월지의 지장간입니다. 월지의 지장간이 천간으로 투간됐는가.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고요. 우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? 투간되었다 또는 통근하였다 이런 이야기 대단히 중요하게 얘기를 하죠. 왜 그렇습니까? 이 투간되다 통근하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지장간 속의 기운이 천간으로 드러났는가를 뜻하는 단어잖아요.
그 어떤 어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우리가 기존의 이론에서도 사실은 지장간을 대단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기본적인 이 천간의 순수한 기운들이 뒤엉키면서 이렇게 엉켜 들어갔다 라는 것만 봐도 알 수가 있고요. 자, 그리고 또 다른 예시도 한번 들어봐 드릴게요. 우리가 방합이라는 게 있는가 하면은 삼합이라는 게 있잖아요. 자, 이 방합은 그냥 계절의 합입니다. 그래서 봄, 여름, 임묘진, 사오미, 가을, 신유술, 겨울, 해자축이죠.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대로예요. 근데 삼합을 보게 되면요. 뭐 예를 들어서 이건 제가 컬러로 적어봐 드릴게요. 인, 오, 그리고 술. 그리고 요 지장간 안을 보게 되면요. 우리가 인호수를 화국이라 그러죠. 화국. 여기 병화가 있고요. 여기 또 병화가 있고요. 여기 정화가 있고 여기 또 정화가 있습니다. 어떻습니까? 보시면은 화기운으로 똘똘 뭉쳐져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.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장간의 이 가운데가 비어 있다고 생각하세요. 물론 오화 같은 경우는 기토가 있죠. 근데 사실 기토가 있더라도 이게 비어 있는 게 아니고요. 요 안이 병화에서 정화로 변해가는 과정입니다. 변하는 과정. 그러면 요 안도 화기운으로 가득 차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. 기토는 더불어서 등장하는 것이고 요 안에도 화기운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. 그럼 요 안도 화기운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본다면요. 사실 여기 전체 다가 지금 화기운이 되는 거예요. 자, 우리가 실제로도 지장간으로 이 삼합을 보면요. 아, 이 지장간에서 이렇게 뭉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뭐 해, 묘, 미. 자, 여기도 마찬가지로 간목이 있고요. 여기 간목이 있고 여기 을목이 있고 여기 또 을목이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공간은요 비어 있는 게 아니고요. 간목이 을목으로 변하고 있는 과정입니다. 자, 그렇게 따지면 여기도 지금 이렇게 그 나무의 기운을 똘똘똘 뭉쳐 있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장간의 원리만 알아도 왜 삼합이 형성이 되는지 그런 것도 이해하기가 너무나 쉽다라는 거죠. 자,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대단히 좀 흥미로운 생각을 한 가지 할 수 있습니다. 만약에 어떤 명식이 지장간 속에 식신이 있다. 그러면 식신이 있다 없다 라는 것을 논할 때 식신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. 뭐 제가 뭐 아무 예시나 한번 들어볼게요. 뭐 예를 들어서 개, 해 일주고 그리고 해자 축이 있고 또 뭐 어떻게 할까요? 하고 임자 아무거나 그냥 막 쓰는 겁니다. 신금. 자, 그러면요 지금 제가 이 예시로 들은 이 명식에 이 우리 겨울 기운이 전부 다 음기운이잖아요. 가을 겨울 기운이. 그럼 온통 다 음기운이 돼요. 그러면 음기운이 너무 태왕하면요 너무 많으면은 자연적으로 양기운을 따라가게 됩니다. 지장간 속을 봤더니 양기운은 얘 하나밖에 없어요. 그럼 얘는 상관이죠. 그럼 이분은요 그냥 지장간 속에 있으니까 뭐 잠재력으로 상관을 쓰는 게 아니라 실제 직업도요 식상을 쓰는 직업을 쓰십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지장간을 논하지 않고 보게 되면요 만약에 이제 이분이 와가지고 선생님 저는 뭐 상담가를 해도 될까요?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. 그럼 안 돼. 당신은 식상이 없어서 안 돼. 식상이 말하단데 식상이 없으니까 당신은 상담가를 할 수가 없어. 이런단 말이에요. 근데 실제로 이런 명식을 보면은 상담가로 대단히 잘 살아가시는 분들 많으세요. 그 이유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음기운이 너무 태왕하다 보니까 너무 많다 보니까 음양의 밸런스가 깨졌잖아요. 그럼 거꾸로 이 양기운이 희소해졌다라는 거예요. 그럼 지장간의 기운도 실제 공적으로 아주 활발하게 사용하게 됩니다. 그런데 우리가 이 지장간이 소용이 없다, 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어불성설이라는 거죠. 지금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. 일단 첫 번째는 그냥 이 천간과
지지의 이치만 봐도 하늘의 순수한 기운들이 뒤엉켜서 지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 봐도 우리가 지장간을 중요하게 보는 것이 맞겠다. 그리고 두 번째는요. 우리가 격국을 따질 때에도 지장간을 보고요. 그리고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통근의 개념 이런 것들만 봐도 지장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더라. 이렇게도 또 말씀을 드렸어요. 그리고 방금 전에는 우리가 명리 공부하면서 삼합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. 뭐 거의 빠지면은 제가 명리 모를 때도 저도 삼합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거든요. 그 먹는 삼합 말고요. 그것만 보더라도 삼합이 얼마나 중요한 개념인지 알고 있단 말이죠. 더더군다나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신쌀 같은 경우도 삼합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대단히 많습니다. 근데 이 삼합의 지장간만 봐도 왜 삼합이 성립됐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. 이런 지금 당장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만 보더라도 우리는 지장간을 중요하게 보는 것이 맞겠다. 그리고 이제 제 영상, 지난 영상들 막 뭐 검색하셔가지고 지장간 이렇게 해서 찾아보시면요. 이 지장간이 거기에 위치하고 있는 이유들이 다 있어요. 그리고 시간 순서랑도 우리가 일치시켜서 이야기할 수 있고요. 그러면서 자연의 이치도 우리가 또, 아이고, 죄송합니다. 네. 자연의 이치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영상은요, 그 지장간이 왜 중요한가? 제가 제 채널에서 대단히 자주 말씀드리지만, 그, 이제 제 채널의 구독자분들이 점점 늘어가심에 따라서, 이 사람은 왜 그래?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너무 많으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러면 이제 제 걸로 약간 좀 설명을 드리면요. 지금 보시면은 겉으로만 볼 게 아니라요. 이 사람은 상관도 있구나. 그럼 상관의 심리도 가지고 있겠구나.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여기에는 어디를 봐도 상관이 없죠. 상관이 있더란 말입니다.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여기 정관이 있지만 여기 안에 임수가 있잖아요. 편관이. 그럼 이 사람은 편관의 심리도 대단히 강하고 뭐 공적으로든 사적으로든 이 편관도 대단히 자주 마주치겠구나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세요. 네,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.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요즘 고민이에요. 고민인 게 썸네일을 정말 아직도 허접하지만 썸네일을 만들었더니 이 뷰가 엄청 늘었어요. 네, 뷰가 엄청 늘어서 와, 이거 썸네일 만들어야 되나? 근데 저 만드는 법을 잘 몰라서요. 한번 최대한 노력해 보긴 하겠지만 여러분들 너무 그 서툴다고 네, 비웃지는 말아 주십시오. 뭐 언제는 안 서툴렀나요? 네, 그냥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게 그냥 제 채널의 성격인 것 같습니다. 네, 네, 이만 가보겠습니다, 여러분들. 가보겠습니다. 빠이용.